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강의 일정부터 얘기를 하면, 생물학 총론은 1월에서 4월까지, 예전에는 2달도 강의를 했었고 3달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계속 이 개월수가 늘어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이틀씩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생물은 계속 지식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더라고. 그래서 1월 달에는 토요일만 수업을 하는데 2월부터는 보강을 좀 하루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월 달은 토요일만 수업을 하고, 대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설인가? 설주는 수업을 못 하니까 설 다음 주에는 보강을 해서 이틀을 하면, 그러면 설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틀 한다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작년은 제가 토요일 날 강의를, 본 강의를 하고 일요일 날 보강을 했었는데, 그때 봐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말이라 부담이 되면, 다른 요일, 평일 날도 같이 괜찮으니까, 목요일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또 교육론이 있다면, 특히 수요일 날 양혜선 선생님 수업이 아마, 2월 달부터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일요일 날 보강을 하든지, 보강을 하루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토요일만 일단 강의를 하고, 대신 설 다음 주에는 하루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토요일 하고, 현재 계획은 일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보강을 하는 걸로. 수업을 할 때, 제가 재작년까지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3시간 강의를 하고 1시간 식사 시간 하고 한 3, 4시간 또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밥 먹지 말고 쭉 하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계속 그냥 1시부터 쉬지 않고 한 8시까지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일단 해보고 버티기 힘들면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 좀 내가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는 문제풀이반을 진행을 할 것인데, 이때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 보통 한 6주 정도 했었어요. 한 주당 생물학 총론 기준에서 한 권씩 해가지고 내용학만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얘는 4주 강의로 완성된 모의고사, 이때는 양혜정 선생님하고 같이 교육론하고 내용학을 함께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큰 변동이 없는 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원래 시험 작년이지. 작년 시험 문제에 대한 아마도 뭐 다들 시험 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주위에는 선생님들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니까, 갑자기 문제가 난이도가 확 높아져 버린 거지. 갑자기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된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한 몇 년간, 이제 한 10년 됐지 싶은데, 오리엔테이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착각하느냐 하면, 물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거나 혹은 깊은 연산을 수반해야지만 문제가 풀릴 때 우리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생물이 같은 물리와 같은 과학 범주 내에 속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물리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사고력을 수반하거나 깊은 연산이 필요해야지, 여기 수반되어야지만 문제가 풀린다가 아닙니다. 생물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보지 못하던 내용들이 문제에 등장했다인 거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올해는 공부할 때 더 많이 생각해야지. 그럼 또 내년에 또 봅니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임용을 준비하다 보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잘못된 행동 패턴을 가지느냐면 올해 보니까 좀 구석탱이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 그러면 난 전공책 열심히 파야 되겠네. 그래서 전공책들을 막 사기 시작을 하고 전공에 있는 기퉁일까지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시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붙습니다. 1차 합격했던 선생님들이 다 물어봐봐. 예를 들어서 생물학 총론만 가지고 1차 합격할 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대신 만점은 못 받습니다.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만점을 받아야지만 합격한다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12개월밖에 안 되잖아. 그 12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 활용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처럼 이게 한 3, 4년 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문제가 보편적이지 않은, 즉 자주 보지 못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된 거지. 그 다음 해에 선생님들의 행동 패턴이 뭐였냐면 계속 전공책들만 파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너무 쉽게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 다 틀려버리니까 또 붙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게 된 거지. 그래서 작년에 물론 문제가 자주 접하지 못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 3문제 되더라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다 틀린 것 같아요. 다 틀리면 나 또한 틀리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말자. 왜냐하면 누구도 틀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은 맞추는데 내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다른 선생님들이 떨어지는 것, 틀리는 것, 나도 틀리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보는 내용들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배당해야 됩니다. 왜? 자주 보는 내용들이 문제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생물을 내가 무엇인가에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달마 선사께서 동쪽으로 왔단 말이지. 그러면 중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동쪽에다가 액센트를 두고 동쪽으로 같이라고 생각하고 동쪽을 외운단 말이야. 근데 대학생들은 왜 동쪽으로 가지? 내가 생각할 때 서쪽은 꽃길이고 동쪽은 가시밭길인데 왜 동쪽으로 갔을까인 거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어? 문제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왜 동쪽으로 갔냐 안 물어봅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동쪽 외운 사람은 붙습니다. 앞으로 중학생처럼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들을 내가 비하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달마 선사께서 왜 동쪽으로 갔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의미 없는 행위냐?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행위입니다. 누가 하느냐면 이제 석사를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해볼까? 초등학교 때는 달마만 배웁니다. 중학교가 되니까 달마도 배우고 예수님도 배웁니다. 고등학교가 되니까 달마도 배우고 예수님도 배우고 공자님도 배웁니다. 대학교가 되니까 달마도 배우고 예수님도 배우고 공자도 배우고 부처님도 배우고 소크라테스 배웁니다. 근데 뭐만 배우느냐면 그냥 동쪽만 배웁니다. 근데 석사를 가니까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을 것 같아? 아니면 예수님께서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동쪽으로 하필 갔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왜 3일 했을까? 혹은 예수님께서는 왜 7발자국을 하필이면 긋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쳤을까? 이게 5발자국도 아니고 10발자국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인 거지. 열심히 생각합니다. 이제 박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교수님이 야, 너가 달마의 얘기가 궁금해? 예수님의 얘기가 궁금해? 부처님의 얘기가 궁금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왜? 3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달마가 궁금합니다. 그래? 그럼 달마 한번 해봐봐. 그래서 5년, 길면 7년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왜 달마께서는 동쪽으로 가셨을까? 지도교수님이 묻습니다. 석사 1년 차에. 너는 왜 달마께서 동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 더 생각해봐. 이제 5년에서 한 7년 좀 지납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달마는 이래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이제 하산할 때 됐어. 너가 했는 얘기가 맞아. 근데 맞아서 맞다 한 거 아닙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시간 강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임이 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위대하신 지도교수님도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이 참입니다. 그래서 강의자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달마는 이래서 동쪽으로 간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도 자신 있게 냅니다.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갔을까? 내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학생 불러서 나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게 참이야. 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합니다. 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다 누구처럼 보이느냐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자기 강의장에 앉아있는 학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교수님도 앉혀놓고 강의를 합니다. 달마는 이래서 갔어. 그러다가 이제 조교수가 됩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누군가 딴지를 겁니다. 다른 조교수가. 그거 아닌데? 이런 이유에서 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것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새끼가 이 단점을 걸고 넘어지네? 그러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단점에 대한 것을 포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다음에 이제 학회에 갑니다. 이 단점에 대한 것을 나는 준비를 해봤어. 의기양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놈이 또 다른 단점을 또 지적을 합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부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점에 대해서 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니까 저 단점이 문제가 걸려버립니다. 저 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니까 이 단점이 또 문제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물으면 이 확신이 안 씁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도 왜?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다 액센트를 찍기 시작을 하냐면 동쪽으로 갔다는 사실에만 액센트를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교수가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에게 묻습니다.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갔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그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너는? 나도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제 정년 퇴임할 때쯤 됩니다. 누군가가 물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동쪽으로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냐 인 거지. 너 생각 어떤데? 난 모르겠다. 내가 30년간 이것만 연구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이더라. 이게 왜에 대한 거야. 좀 감이 와?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왜 달마께서 동쪽으로 갔는지 물어보겠어? 절대. 왜냐하면 가장 확신에 차 있는 그 나이 때에 시간 강사하거나 전임 강사할 때 출제에 못 들어갑니다. 조교수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부교수쯤 되면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쯤 이미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단점에 대한 지적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문제를 못 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꼭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는 문제지 없어? 출제를 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다른 시험지를 한번 보면 돼요. 공무원 시험지라든지 혹은 편입 시험지라든지 보면 그런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혼자 출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못 냅니다. 옆에 있는 같은 출제위원들이 걸러버립니다. 야, 이건 네 생각이지 않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건데 왜 출제를 하냐인 거지. 근데 그럼 간혹 이런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가뭄에 콩나듯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왜 나올 것 같아? 같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검토하는 교수님들이 그 내용을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아예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문제를 걸을 수가 없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출제한 사람 이외에 다른 출제위원들과 검토하는 분들이 그 문제를 몰랐단 말이야. 우리는 알까인 거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맞추냐고. 뭐하러 맞추냐고.
출제하는 놈도 모르고 있는 건데. 그냥 버리면 되지.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겠어? 그럼 대학 교육과정까지는 외에는 안 다룹니다. 그랬어. 단지 닮았겠어. 동쪽으로 갔다는 그 사실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학 교육과정이니까 중학생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중학생들은 닮아만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닮아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도 배워야 되고 공자님도 배워야 되고 소크라테스도 배워야만 됩니다. 대신 동쪽이란 단어가 중요하고 3일이란 단어가 중요하고 7일이란 단어가 중요한 것이지 왜 7일일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스테롤이 낮은 온도에서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중학생들은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성적 정말 잘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왜 유동성이 높아지지? 내가 생각할 때 낮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그거 들고 1시간, 2시간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스터디하면 스터디원들끼리 선생님들끼리 모여가 맨날 그 얘기만 토론하다가 집에 갑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야. 그냥 유동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믿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하려고 거기다가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드냐고. 아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석사 때는 교수님이 야 달마다 한번 고민해봐봐. 예수님도 한번 고민해봐봐. 공자님도 한번 고민해봐봐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왜 박사가 되면 달마만 하라고 강요할까? 시간은 석사는 2년밖에 안 되고 교과들 중에 가장 박사의 수료 기간이 가장 긴 과가 생물학과입니다. 그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통합도 2년 반, 3년 반만 해도 하기 줘버립니다. 근데 생물은 박사만 평균 5.5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더 깁니다. 왜냐하면 일꾼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달마만 파라고 할까? 세 개를 다 못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달마밖에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공자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출제하러 가면 생리학 전공자는 세포학이 뭔지를 모릅니다. 세포학 전공자는 식물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겠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어? 근데 우리가 왜 그 외에 그렇게 집착하냐고. 그리고 내 생각은 뭐가 중요하냐고. 그들도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렇게 집착하냐고. 예를 들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함량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 이 얘기는 생각을 통한 추론일까? 아니면 관찰 사실일까? 그지? 관찰 사실이지. 근데 거기다가 왜 내 생각을 왜 덮었었냐고. 이걸 왜 고민하냐고. 닮았겠어. 가시밭길을 갔다는데 왜 꽃길을 놔뒀냐고. 왜 반문하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뭐 신을 불러야 되나? 그지 않나?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그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 난 꽃길을 갈 것 같은데 왜 가시밭길을 갔을까인 거지. 그걸 뭐 하려고 생각하냐고. 가시밭길을 갔다는데. 이제 좀 감이 왔어? 왜 이 얘기를 내가 오늘은 했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좀 이제 문제들이 그렇게 원래처럼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설득을 시키고 어쨌든 되도록이면 다 같이 끌고 가고 싶으니까 왜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생각이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견해들이 있다. 이런 견해들이 있다. 어쨌든 설득을 시켜야지만 외우니까 그게 성인들의 특징이잖아.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외워달라고 이제 그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썰을 푸는 거지. 근데 작년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행위 자체가 독이 돼버린 거지. 왜냐하면 이 행위에 쏟을 시간을 다른 전공책 보는 것에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작년까지 강의는 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니까 설명들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차라리 그것보다 기본 강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심화 강의도 있으니까 심화는 보다 심화에 좀 충실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 그러면 이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너무 기초적인 것을 입안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은 낭비가 되어버리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맞게끔 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작년 시험 문제를 보고 느낀 점이. 그래서 너무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에 대한 것은 기본반에서 하니까 만약에 수업을 듣다가 따라오기 힘들면 기본반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되도록이면 계속 이제 이틀씩 강의를, 그래서 제가 강의를 보강을 할 건데, 시간이 좀 남으면, 보강 날짜를 줄이게 되면 그동안에 복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얼마만큼 외우냐가, 정해진 것을 얼마만큼 잘 외우느냐가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잘 외울까는 기본인 것이고, 얼마만큼 많이 외울 것이냐가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면 내가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자세한 설명들은 좀 줄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 강의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쉽게 풀어서 뭔가를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신 심화 강의는 어쨌든 이제 왜 하지 말자, 안 해도 되겠지, 그지? 동쪽이란 사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쪽을 외우는 쪽에 치중해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물학과이지,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딱 24년째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23년을 강의를 했어요.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책은 어쨌든 화학, 물리 기반 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물리와 화학에서 다루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면 생물학과는 존립에 대한, 존속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근데 물리학과도 있고 화학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물학과 따로 있다는 얘기는 그들과는 다르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리화학적인 사고를 하려고 해. 근데 어쨌든 생물학은 물리화학 기반 하에서 성립이 된 학문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당연히 물리학적 개념과 화학적 개념을 인용해서 문장을 서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를 착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물리를 배우고 있는가 보다, 화학을 배우고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물리는 물리 강의장에서 해야 되고 화학은 화학 강의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화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물리화학적인 의문이라든지 혹은 궁금한 것에 대한 것은 좀 줄여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리화학적인 것 안 합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출제하는 놈도 모릅니다.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대학 때 생화학을 배울 때 그 생화학을 강의하신 교수님이 N아세틸 갈락토사민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더 바라냐고. 이해가 돼? 우리가 화학적인 것 무지하듯이 출제하는 놈들도 무지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생물학과 교수님이지 화학과 교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 정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제발 화학적인 것은 좀 줄이자. 그냥 생물에 치중하자, 이거지. 생물은 생물일 뿐입니다. 또한 생물은, 이건 이제 21세기의 생물학적인 패러다임의 특징입니다. 20세기까지는 내가 이제 공부할 때는 밝혀진 바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생물학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화학이나 물리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생물 철학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었어요. 지금은 생물학과에서는 없습니다. 철학과에 가 있습니다. 생물학으로 취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은 철학이긴 한데 현재의 생물학과 범주 내에서는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21세기 생물학은 그래서 뭔가 철학적인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느냐 하면 관찰된 바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21세기 생물학은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생물들은 그냥 이렇더라 인 겁니다. 즉, 나는 배울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왜 사람은 눈썹이 위에 있을까를 배웠습니다. 왜 눈썹이 위에 있을 것 같아? 비가 내리면 막아주려고.
내가 배운 내용입니다. 기도 안 차지, 그지? 그걸 생물이랍시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눈썹이 없는 깨구리는 다 비 맞아 죽어야 되나, 이거지? 나는 뭐도 배웠냐면, 왜 사람의 손가락은 5개인지를 배웠습니다. 왜 5개일 것 같아? 연필을 잘 쥐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3개 있는 닭이나, 손가락이 2개 있는 소나, 손가락이 하나 있는 말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1지, 2지, 3지, 4지, 5지잖아. 원래 초기에 양서류가 발가락 8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8개가 7개가 되고, 8개가 7개가 되고, 7개가 6개가 되고, 6개가 5개가 됩니다. 5개가 지금 현재 보편적입니다. 이 5개에서 2개가 없어지게 되면 닭의 발가락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소가 되게 됩니다. 소는 2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말은 중간엔 3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발굽은 하나인 것이잖아. 그러면 이들은 다 죽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살아있은 거지? 이해가 되겠어? 내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권했던 가장 이 대표적인,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생물학 바이블이 뭐였냐면, 이 킴볼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는 캠벨이고, 캠벨 말고 킴볼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거 말고 옛날 책 구판은 너무나 철학적입니다. 그 책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왜입니다.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갔을까? 이렇게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80년대는 그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근데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킴볼 보는 사람들이 줄들기 시작을 합니다. 킴볼 책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게 됩니다. 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과도기가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가장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이 다양성입니다. 그 생물 다양성 협회가 막 생기고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다양성은 누구만 얘기를 했냐면 분류학자들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자들만 얘기했었습니다. 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다양성을 주장을 하고 생물은 다양성에 대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태학과 분류학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세포학자들도 인지하게 되고 분자생물학자들도 인지하게 되고 다른 생리학자들도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물은 21세기가 되게 되면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되게 됩니다. 다양성이란 말은 다르단 말이잖아. 다르다 이퀄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물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를 찾아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의 교과가 물리학과 화학입니다. 생물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 생물을 왜 설정을 하냐를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와 같은 복잡한 생물을 가지고 실험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C. 엘레강스와 같이 키우기 쉽고 그리고 단순한 체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된 바를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21세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21세기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C. 엘레강스라든지 혹은 초파리라든지 혹은 아라비도피스를 통해서 관찰된 생명 현상을 식물이나 보다 복잡한 체제의 식물이나 보다 복잡한 체제의 동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간단한 체제의 모델 생물들을 통해서 익힌 연구 방법을 보다 더 복잡한 체제의 생물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뀐지 알겠어? 그때는 그들을 통해서 밝혀진 생물 현상 자체를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한 시대가 됐냐면 C. 엘레강스 그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더라만 외운 거지. C. 엘레강스에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대상의 생물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는 거지. 선생님도 갑자기 마음이 찔리지 않아? 안 외우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게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깨구리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지.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시대예요, 이제. 성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다양성이기 때문에 성게는 성게고 깨구리는 깨구리야. 근데 그 예전에 어떤 학습에 대한 것이 계속 대물림되다 보니까
성계란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양서류란 제노푸스란 사실은 관심 갖지 않는 거지. 그냥 외웁니다. 무작정. BMP는 배 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네가 BMP는 배 쪽을 결정한다 그러는데 왜 등 쪽을 또 왜 결정을 해? 지가 무슨 질문한지도 모르는 거지 이게. BMP가 배 쪽을 결정하는 것은 양서류의 초기 발생에서 포배 시기에서 얘기지. 즉 포배 시기에서 이제 낭배가 되게 되면 중배엽이 생깁니다. 이때 중배엽이 생길 때 배 쪽 중배엽을 결정하는 것이 BMP4인 것이지.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신경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관의 등 쪽을 결정하는 것이 BMP4입니다. 얘는 신경관 얘기고 아까 BMP4는 포배에서 낭배기로 가서 중배엽이 형성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물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나? 이해가 되겠어?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그냥 다릅니다. 왜 다르냐? 안 합니다. 알겠지? 나와 철수는 왜 다를까? 강치욱이는 잘생겼는데 철수는 왜 못생겼는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잘생겼다가 중요한 거지. 왜 잘생겼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좀 이제 감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다가 더 중점을 둬야 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각을 조금 줄이면 많은 시간들을 많은 전공책을 보는 것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뭐 술까라 하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서 임용 생물 준비하는 생물학 총론 안 보는 선생님들 별로 없잖아요. 그 말은 내 강좌는 대부분 다 듣고 있어요. 그지? 그러면 내 강좌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내 강좌의 생물학 총론도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누구나가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더 얹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생물학 총론도 따라오기 버겁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시대야. 옛날에는 생물학 총론만 하면 붙어. 인시대였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물론 생물학 총론에 있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글자를 다 외웠어. 그러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잖아, 솔직히. 그래서 뭐를 보는 거야? 각자가 전공책 몇 권은 더 본다는 얘기지. 이런 시대란 얘기지. 근데 생물학 총론도 지금 따라오기 힘들어. 그건 힘든 것은 자기가 스스로 힘들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 계속 생각을 하고 뭔가를 자꾸 이제 엉뚱한 곳에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를 보고 느낀 것이, 그렇다 해서 문제가 뭐 판이하게 나오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나왔으라고는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대신 이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내가 이 강의에서 전공책을 다 정리해가지고 수업하게 되면 이거 뭐 1년 만에도 못 끝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필요한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할 때 하나씩 추가하겠는데, 그건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격입니다. 정말 운 좋게 그게 문제가 나와서 너무 좋은 거고,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하자는 얘기지. 다른 것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말고 일단은 목표는 생물학 총론 다 외우자인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쌓자는 얘기지. 이제 생물학 총론을 공부할 때 뭔가 미심적인 것이 있고 나는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버립니다. 앞으로. 그냥 버리자. 그 문제 나오면 어떡하나. 틀려도 붙는 지장 없습니다. 설마 생물학 총론 전체가 다 기분 나쁘고 동의하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뭔가 의문이 들고 내가 봤던 책하고는 조금 다른데 문제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출제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독박 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되도록이면 안 낼 것입니다. 내면 다 틀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난 도저히 동의 못하겠어.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냥 외우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냥 닥치고 외우든지 아니면 아예 과감하게 버리든지.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중3 올라가요. 지금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딸을 보면서 아, 우리 마누라도 저랬구나를 지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얘가 생리기간이 되니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크게 욕하지도 않아도 될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얘가 남자애가 공부를 잘해요. 전교 1, 2등 해. 그래서 방학도 했으니까 내 딸인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야, 우리 전화 시간 조금 줄이고 만나는 시간 좀 줄이자.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대.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가지고 뭐 수학인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없을 것이니까 우리 만나는 걸 조금 내가 못 만나더라도 이해를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제 뭐 인스타인가 뭔가 뭐 자기 뭐 올리는 거 있잖아. 거기에 뭔가가 올라왔는데 그 아바타 2를 본 장면이 올라와 있는 것이.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딸이 뭐라 그랬냐면 시발시발 그러더라고. 내 인대는 시간 없어가지고 만나지 말자 해놔놓고 지는 아바타 봤다고. 개 무시기까지 막 여기 나오더라고. 그 내가 야 민경아, 내가 너의 아빠가 아니라 남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살아가냐. 그리고 걔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걔가 아니 그러면 아바타 2 나와보면 되지 않냐고. 아니 걔가 아바타 2가 보고 싶었으면 너가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친구가 아바타 2를 얘기할 때는 너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 친구가 와서 아바타 2를 보자. 아, 그러면 아바타 2만 생각한다. 그래서 남자는 단순한 동물이다. 그래서 아마도 걔도 그랬을 것이다. 걔도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아바타 2를 보자 그러는데 그때 그 순간 강민경이는 머릿속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남자다. 그걸 네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 남자하고 헤어져라. 어쩔 수 없잖아. 자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또 이제, 그게 그제구나. 어제는 또 이제 기분이 좋아온 거지. 왜냐면 그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괜찮대. 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뭐 그렇게 됐대. 아빠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딸인데 물은 거지. 너 지금 생리하지? 그렇대. 그래서 내가, 민경아, 여자는 남자와는 달리 이 사이클이 있다. 너도 알지 않냐? 너도 생리할 때 뭔가 혹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생리 직전이 되거나 혹은 생리를 하고 있거나 혹은 생리가 바로 끝났을 때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걸 네가 이제부터 인지해라.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감성적이었는 것 같다. 그래, 맞다. 너는 앞으로도 생리하는 날이 되게 되면 항상 감성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생리하는 날 그 남자친구가 싫어지게 되면 일주일만 참아라. 일주일만 참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봐라. 그리고 그 남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버려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내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마음에 두고 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나는 솔직하게 앞에서 강의했던 거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내 강의를 쭉 돌려보게 되면 내가 물론 나만의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강치욱이는 수업하면 계속 외우라고만 한대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 그게 이제 나는 좀 상처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게 작년까지. 원래 갑자기 이제 새날이 밝아왔는데 1월 1일이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반백이 넘은 지는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줄이자. 이제 내가 남들에게 욕먹는 것에 신경 쓸 나이는 아니지 않냐. 물론 아직 마음은 29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나이를 물으면 29살이라고 합니다. 왜 29살이냐 그러면 나는 나이를 먹으면 은치입니다. 그래서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1월 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한 며칠간 고민한 것 같아요. 원래 수업은 어떻게 할까? 그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는데 지금은 최상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옛날처럼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끌고 가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필요한 것들, 필요한 설명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10몇 년 만에 처음은 아니고 10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자 얘기를 간단하게 좀 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는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다. 달마 얘기 꼭 기억해 알겠지. 우리는 동쪽만 중요하다. 왜 동쪽으로 갔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것은 책에 있는 글자를 그냥 가감 없이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덮어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키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조금 쉬었다가 본수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얘기들 지금 나이가 들어서 까먹기도 했고 이 정도 했으면 전체적인 건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좀 끊었다가 본수하도록 합시다.